반갑습니다. 우리다울 수 있게 우리의 BNIT 제8대 BNIT 융합대학 선본 다음의 정부 제약공학과 1학번 박혜진,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1학번 홍보승민입니다. 네, 저희 다음 선본의 공략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공략은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순간을 청춘답게, 우리를 BNIT답게, 모델을 학생답게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간을 청춘답게 카테고리는 BNIT가 주최하는 문화활동들에 대한 공약입니다. BNIT 단과대학 체육대회 개최, 다음 선본과 함께 가는 가을 MT, 재미부터 봉사까지 농촌 일손 돕기 활동, 적응을 돕는 신입생 OT 개최가 있습니다. BNIT끼리 얼굴을 마주보는 행사가 적다고 생각하여 분기별로 얼굴을 마주보며 화합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해왔습니다. 우리를 BNIT답게 카테고리에선 월별 통장 내역 공개, 월별 플래너 공지, 공약 이행 중간 점검 등이 있고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서 듣기 위하여 새롭게 분기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렴한 학생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약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학생답게 카테고리는 다음 선본의 주요 공약들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 예비군들에게 아침 식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BNIT 인원 조사 결과 약 80명 정도를 예비군으로 잡고 80명 기준으로 인당 5,000원씩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예비군 당일 아침에 버스 앞에서 음식 및 음료를 들고 학생증을 제시하면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졸업생 현직자와의 1대1 비대면 면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BNIT 졸업생 현직자 선배님들을 모아 직무별, 대학원별로 개개인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정해진 시간 동안 정말 묻고 싶었던 부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직무의 세세한 부분들을 익명으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토익 응시비 지원입니다. BNIT 융합대학 내 학과들 중 졸업 요건이 토익 점수인 학과도 존재하고 학우 여러분의 학업 증진을 위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어 교육원과 공약에 관한 방향성의 답변을 들은 상태이고 BNIT 학우분들에 한해 응시표와 통장 사본을 들고 오면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졸업생 현직자 1대1 비대면 면담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신청 시에 면담 시 어떤 직무의 선배님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설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에 따라 인원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전 설문에 저희가 작성해 놓을 분야는 BNIT이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에 가장 중점을 맞출 예정이며 각과의 전공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영업 및 마케팅, 임상, 품질관리, 약학 및 생명공학 관련 대학원 진학, 그리고 실험실 등의 연구 관련 취직, 방사선 작업 안전관리자 이렇게 6개의 분야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면담 진행자는 BNIT의 졸업생이며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현 종사자 및 최근 종사자까지 포함을 하여서 진행을 부탁드릴 예정이고 또 비대면 면담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현재 1명 이상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접근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어서 졸업생 현직자분들에게 배정되는 수고비 등도 실제 초청 강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배정해드린 6개 분야 이외의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분야를 저희가 각각의 전공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 분야를 원하는 신청 인원수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현직자분을 최대한 찾아드리거나 만약 저희가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취업 진로처 및 각각 학과 사무실과 연계하여 선배님을 최대한 배정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졸업생 1대1 비대면 면담을 진행 시 바이오 헬스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이라 전공과 너무 무관한 요청 시에는 예산상의 문제로도 진행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은 개개인의 오픈 채팅방 링크를 열어드릴 예정이고 또 시간을 정해둔 후 일괄적으로 상담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직무별 면담을 원하는 인원수를 미리 파악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한 직무에 쏠리는 등 수요가 좀 많은 직무일 경우에는 졸업생 현직자 분의 수를 늘려서 학생별 수를 맞추어 드릴 예정이지만 그마저도 넘어서는 인원이라면 학생당 면담이 가능한 시간을 좀 나누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몰린 직무에 관해서 좀 익명으로 공통되는 질문을 미리 받아서 미리 답변지를 학우분들에게 공유하는 등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개인적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BNIT 융합대학은 제약공학과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학과에서는 졸업생 초청 강연을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공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약공학과임에도 도움이 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약공학과의 졸업생 초청 강연 시에는 제약산업에 한정된 직무의 강연만 들을 수 있는데 BNIT 강연의 경우에는 제약산업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반적인 직무에 관해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연이 아니고 면담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면담을 실시하는 이유는 강연 형식의 한계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을 초청하고 싶어도 사실 일자리가 서울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평일에 초청을 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게 되고 그에 따른 수고비 지급 비용 또한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초청을 할 시 대부분 강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강연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졸업생분들이 참석을 꺼리는 점이 이 점에서 비대면 면담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청 강연 후 마지막 질의응답 시에는 주변 시선을 불편해해서 질문을 하지 못하는 학우분들이나 본인 학점 및 스펙에 관한 구체적인 사적인 질문을 원하는 학우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른 장점으로 강연이 아니고 면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23학년도 바이오자 페스티벌 참석을 했을 당시 BNIT 학생들이 바이오 산업 분야의 부스에 길게 줄을 서서 현직자분의 짧은 면담을 위해 30분씩 기다리는 수요를 확인했고 BNIT 학우분들에게 더 나은 1년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 24년도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취업에 관해 구체적인 도움의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수님과 취업진로처의 상담에서는 들을 수 없는 실제 비슷한 스펙의 졸업생 현직자의 사적인 의견은 취업을 대비하는 간절한 학우분들의 직무에 관한 시각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비대면의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면 면담을 택하였습니다. 저희가 교내 토익 지원을 위해 외국어 교육센터에 미리 문의한 결과 토익 전에 선결제를 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이 아닌 BNIT 자치회비로 사용을 할 예정이며 외국어 교육센터 측에서 토익 응시표가 결제 영수증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폼을 열어서 교내 토익을 치는 학우분들을 선착순으로 받은 후 학생 개인의 돈으로 먼저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응시표와 개인 통장 사본을 학생회 측에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 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학기 말에 한 번, 2학기 말에 한 번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한 번 지급을 받은 학우분들은 두 번째 환급을 못 받도록 제한해서 이 토익 응시비 지원에 대한 기회가 많은 학우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익비 지원에 생각 중인 예산은 약 4~50만 원 정도이며 교내 토익 비용이 현재 8,000원 정도 하는데 8,000원 전액을 BNIT 인원의 약 8% 정도인 50명에게 지원할지 아니면 더 많은 학우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의 일부만 환급하는 방식을 택할지는 내년 예산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내년 전체 인원수를 확인한 후 유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내 토익을 지원하는 이유는 BNIT 학과 중 졸업 요건에 토익 점수가 있는 학과가 존재하고 또 그 학과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토익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토익을 준비할 것이라 생각했고 신입생의 경우 대학영어 수강 시 교내 토익을 치고 나면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교수님이 존재해 이 공약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즐기기만 하는 공약보다는 졸업 이후를 바라보며 다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BNIT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를 주요 공약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주요 공약인 만큼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BNIT는 이미 한 차례 과의 변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식품영양식품공학과가 BNIT에 존재하였으나 보건 단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22년도 BNIT 인원이 적어진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22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됨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제6대 바다 학생회에서는 갑작스럽게 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원 감소로 인해 자치회비가 줄었지만 오히려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체육대회 소모품이나 음식, 상품 등의 구매비 또한 많이 줄어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줄일 수 있는 이벤트성의 예산을 많이 축소시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본 준비를 하면서 나눔 인원이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서 행사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가 속한 학생의 3년 안의 예산안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전체 금액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행사 진행 중 개인당 배정되는 개개인의 예산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BNIT 인원은 800명 후반대이고 나노 인원이 전체 BNIT 약 20% 정도인 200명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저희가 토익 및 예비군 지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20% 정도 줄어든 인원에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원의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해드렸던 비율을 작년과 또는 재작년과 비교해보고 이를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도 현 BNIT 학생회에서는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 체육대회 플리마켓 부스 비용이나 위로맨스에 배정된 예산 등을 자치에 비해 존재하는 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히 빼고 내년 24학년도 학생회를 하게 된다면 개인이 주최하는 플리마켓을 좀 없애고 또 BNIT 학생회에서 여는 간단한 간식 관련 마켓으로 대체를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을 그 관련 공약 지원 예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아침 식사 및 교내 토익 지원은 동등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큰 행사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BNIT는 내년에 약 700명대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과대학의 인원수를 비교해봤을 때 공대와 사과대 등 대형 단과대의 인원에는 절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소형 단과대와의 인원을 비교해보았을 때 타 단대와 연합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할 만큼의 인원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1학기 행사를 확인해 보았을 때 체육대회보다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1학기의 배정받은 복지기금을 대부분을 체육대회에 사용하여서 체육대회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학우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인원 감소에 따라 자치 회비가 분명히 줄어든다는 한계가 있지만 언급한 플리마켓 부스비 등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야식 배부가 저희의 공약 사항에만 없을 뿐 아예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 공약 사항에 적지 않은 이유는 야식 배부는 각 학과 학생회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선본 다음에서는 교내 토익 지원 등 주요 공약들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이 남는다면 당연히 24학년도 학생회에서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주요 공약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과 학생회는 대부분 학생 개인의 돈을 걷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야식 배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단과대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과대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학교 측에서 배정받는 형식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단과대 학생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에 배정받은 돈으로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을 더 좀 즐겁게 만들어드릴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저희 단과대 학생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식 배부 같은 경우에도 만약 24학년도에는 야식 배부만이 아닌 좀 더 차별화가 된 다른 행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선착순으로 랜덤하게 배정하는 방식보다는 만약 하게 된다면 공부 인증 등의 좀 이벤트 형식을 많이 생각해서 개최하는 방향이 좀 더 단과대 학생회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신입생 OT 및 환영 행사를 공약으로 새롭게 추가하였고 5월에는 단과대학 체육대회 9월엔 MT 활동 이후에도 이번 달에 진행한 감따기 농촌 활동을 24학년대에는 크게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간 BNIT 농촌 활동은 교내 봉사를 확대하지 않고 대신 선택한 행사입니다. 이미 사회봉사단이라는 학교단체에서 교내 정화라는 봉사를 잘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진행하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신에 저희가 실시할 농촌활동 참여 시 봉사시간이 하루에 8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해서 졸업 필수 봉사시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농촌활동이 사실 당일치기 행사였고 봉사에만 많이 초점을 둔 행사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봉사만 하고 다른 학우분들과 친해지는 기회가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농촌활동에서는 농협측과 사전에 좀 더 협의를 거쳐 과감히 교내 봉사 확대보다는 교회 봉사 확대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더 큰 규모의 농촌 1박 2일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관련 논의를 요청할 상황입니다. 농촌활동 후에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좀 더 친목의 장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정에서는 떨어졌지만 교육부가 내년에도 10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비 지정 단계에서 높은 혁신성을 보여주어서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선정을 위해서는 보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보완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이 글로컬 기획서에 제안한 과제들을 24학년도에 미리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4학년도에 BNIT 단과대학 단체장이 된다면 글로컬 선정을 기원하는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청렴한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기초적인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우분들에게 월별 통장 공개 내역 등을 실시하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 나은 BNIT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분기별 만족도 조사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노력이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글로컬 사업안에도 나와 있는 학교 지역 연계 특허 분야인 BNIT 단과대학의 바이오 헬스 분야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를 학생 주체적으로 더욱 특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학우분들이 바이오 헬스 산업 중심인 BNIT의 전공 분야를 만족해하고 이후에도 헬스 산업으로 다가가는 것을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글로컬 사업안의 의료기기와 CRA 및 치료제 연구개발 분야를 졸업생 비대면 면담 프로그램이랑 연계하여서 한 산업과 한 직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좀 최대한 폭넓은 여러 바이오 직무를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의 잡 페스티벌 등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행사 시 단과대학과 함께 진행하여서 홍보 및 진행을 돕는 방향으로 최대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BNIT 학우분이더라도 바이오 헬스 산업 전망 가능성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떤 직무가 있고 졸업생 선배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산업에 취직을 하였는지 잘 몰라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입생 학우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주기 위하여 OT를 진행하여서 BNIT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전망도 소개하고 구체적인 여러 진로의 좀 다양함을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우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분기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글로컬에 관한 사항을 꼭 넣음으로써 학우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고 또 단체장의 회의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 사실 저는 글로컬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있어서 저의 의견을 확실히 표출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조사와 또 회의를 열심히 참석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그 예산 안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 정확한 인원수와 그다음에 실시할 시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였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행사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까 정무부가 답변했듯이 올해 사용했던 위로맨스랑 플리마켓 부스에 사용된 자치기금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월별 통장 내역 같은 경우에는 6대 바다 학생회부터 7대 위로 학생회까지 이미 통장 내역을 공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스타, SNS 계정 등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게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 학생회에서는
학과 게시판을 활용하여서 월별 통장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기금과 자치기금까지 다 공개할 수 있고요.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